안녕하세요. 스타일 와이프 대표 최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북포럼에 좀 한 1년 정도 됐는데 막상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려니 평소에 하던 강의도 왠지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는 스타일 와이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 와이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스타일 와이프 처음 몇 분? 스타일 와이프는 스타일 컨설팅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내면의 매력들을 어떻게 외적으로 표현할지 어려우신 분들을 만나서 1대1로 어떤 매력을 가지고 계신지 객관적으로 봐드리고 또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를 제안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스타일 와이프, 이 와이프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와이프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네, 와이프 아내라는 뜻이죠. 아내라는 뜻이 왜 스타일 아내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심지어 저는 아직 미혼인데 저를 누군가의 와이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여러분 많은 소개팅 부탁드릴게요. 네. 스타일 와이프는 그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라는 그런 의미의 돕는 배필이라는 뜻에서 스타일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의 스타일 와이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부분들은요. 나만의 스타일로 브랜딩하기입니다. 어떤 스타일이 도대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많잖아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스타일, 옷 스타일부터 해서 라이프 스타일. 너무나 스타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데 사실 어느 누구도 스타일에 대해서 딱 정의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나만의 스타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션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패션은 나를 나타내는 한 가지 도구일 뿐이지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꽃꽂이요. 알고 계시네요. 이게 3년 전에 꽃꽂이가 광풍이어서 광풍. 포털 사이트에서 진짜 거짓말도 못하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이 아름다운 외모에 이 두 사진은 중국 꽃꽂이시고요. 저 마지막 분은 우리 신림동 꽃꽂이세요. 이런 꽃꽂이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꽃꽂이들도 아무렇게나 입어도 저렇게 멋있냐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진이 같이 올라왔었냐면요. 그루즈룩입니다. 예. 아시는 분 계시네요. 이게 거지 옷과 정말 비슷하죠. 아무거나 주워 입은 옷과. 근데 정말 이래서 이런 스타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어요. 정말 패션 우울하다. 내가 뭘 입어도 이 정도보다 못하단 말인가에 대한 되게 우울함들을 댓글로 많이 봤는데 근데 정말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이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유명세를 타시고 나서 정신분열이 오셨다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뜬 그 인기에 당황하신 거죠. 그동안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떴을 때 나타나는 그런 괴리감들이 너무 커서 이분 정신분열 왔다고 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져놓은 내면의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드리는 일인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냉정하고 또 진실이면서 앞으로 변하지 않을 영원한 완전 진실, 팩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80년대 이런 청청 패션 요새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오잖아요. 청과 청을 매치했을 때 촌스러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하지만 원빈이면 이 청청 패션이 어쩜 이렇게 시크하게 나올 수 있을지 놀랍죠. 같은 머리 다른 인생, 같은 머리 다른 얼굴. 네. 요한이라는 유명한 아이돌 가수래요. 길이 입었습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 같은 옷 다른 느낌. 같은 옷 다른 느낌. 여러분 옷이 잘못했나요? 옷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나요? 입는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글쎄요. 태생이 잘못된 거예요. 슬프네요. 어떤 분이세요? 정말 슬프네요. 자, 같은 군바리 옷을 입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빛이 나죠. 같은 유니폼을 입었지만 유독 한 분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역시 얼굴이 안 되면 아무리 비싼 옷도 다 부질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의 대답은 맞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네, 정말 슬프셔야 해요.
네, 여러분, 이 샤넬 브랜드 만든 거 아시죠? 이 샤넬은, 가브리엘 샤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션은 가도 스타일은 영원하다. 패션이 간다 하더라도 나의 스타일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트렌드에 맞춰서 패션 유행에 맞춰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나만의 스타일로 영원히 승부사를 보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래서 난 너무 이미 살 만큼 살았고 나의 이미지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100세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남은 이 시간들 동안 나만의 브랜딩이 정말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예요. 아시겠죠? 이분이 20대 때 그렇게 멋쟁이셨어요. 더블 이 브레스트 자켓을 입으시고 여러 가지 또 컬러도 여러 가지 종류로 하셨죠. 하지만 이분이 노년에 어떻게 하셨나요? 98년부터 2011년까지 어쩜 이렇게 지속적이고 어쩜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신지 정말 놀라운 이 브랜딩. 스티브 잡스 하면 애플 생각나죠?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 생각납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이에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잘 입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분이 이대로 브랜드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거예요. 자,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고 앙드레 긴 선생님이세요. 이분도 20대 때 어마어마한 스타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용량이 많아서 한 장만 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자신만의 브랜딩을 하셨죠. 이런 브랜드가 자신만의 브랜드로 구축되었을 때 자신의 상품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은 꼭 필요합니다. 자, 삼성이죠. 삼성에 다 하시면 딱 지금 생각나시는 거.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삼성 모니터 생각 잘 안 납니다. 삼성 컴퓨터. 맞다. 컴퓨터도 있었지? 삼성 텔레비전. 맞아. 삼성 텔레비전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당장은 핸드폰 먼저 생각이 나죠. 심지어 이 핸드폰으로 자기보다 10배나 수익이 많은 이런 애플과 싸워서까지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삼성의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했죠. 얼마 전에 김치찌개를 그래서 스타일은 브랜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브랜딩이 됐을 때 마케팅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삼성전자의 이 휴대폰이 굉장히 쓸만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내적인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저희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김치찌개가 엄마 맛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다시다를 좀 넣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육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서 김치찌개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줄 알았는데 다시다. 정말 너무 그동안의 그 신부 수업들이 안타까워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 광고 혹시 옛날 80년대부터 광고 보셨어요? 다 한 수 떠먹고 바로 이 맛이야. 이 광고들로 꾸준히 이 다시다가 이 MSG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상품인지 계속 어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브랜드를 만들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의 이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 그리고 기대 이미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그냥 추리하게 입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한다. 한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설 일이 많다. 그러면 그건 기대 이미지에 어긋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되었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스타일 쪽이다 보니까 그럼 나만의 패션 스타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웬만한 건 다 커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알고 계신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만의 스타일 만들기 스텝 1.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스텝 1은 같이 할까요? 스타일 만들기 스텝 1. 네, 바로 수업 분석입니다. 무엇이 강점인지 무엇이 약점인지 뭐가 기회고 뭐가 위협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잘 알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어떤 거는 더 감춰야 되고 어떤 건 더 드러내야 되는지 나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신 분들 계세요. 나는 저 친구보다 눈이 크니까 나는 그게 강점이야. 난 저 사람보다 키가 좀 작으니까 그게 약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의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죠? 사과, 애플, 뭐죠? 파인애플입니다. 뭐가 더 맛있어요? 네, 뭐 기준 다 달라요. 사과가 맛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사과보다 파인애플이 더 맛있거든요. 근데 파인애플과 사과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개개인도 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 다 서로 다른데 우리가 자꾸 이효리가 입었던 거 나도 입으면 예쁘겠지 해서 완판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말고 나와 이 사람이 정말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자기만의 브랜딩을 해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교할 기준이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스타일 만들기 스텝 2.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스펙은 중요하지 않다. 스토리가 이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배에 왕자가 있어요. 스펙입니다. 배가 나왔어요. 스펙입니다. 내 얼굴이 하얘. 스펙입니다. 얼굴이 까매. 스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스펙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나만의 스타일에 스토리를 담아라. 배가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제일 예를 들어보자면 뭐 켄터키 KFC 할아버지 배가 나오셨죠. 하지만 그분이 주는 인상은 뭐예요? 내가 이 치킨을 먹으면 정말 저렇게 비만해지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떤 느낌인가요? 아, 정말 왠지 저 포근한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음식이 정말 맛있겠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고객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진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홍철이시죠. 얼마나 럭키가이라고 외치고 다니시는지 발랄하세요. 발랄하게 끝이 없고 여자 옷도 기꺼이 입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브랜딩이 성공하셨죠. 돌 플러스 아이. 이런 브랜드로 이분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세요. 이런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스타일 만들기 스텝 3. 네, 오타네요. 이런 앙증맞은 오타. 자, 스타일의 완성은 자신감이다. 자신감 없는 스타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스타일을 하든지 자기가 자신감 있지 않고서는 그 내면에 있는 애티튜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이 골목길로 다니는 거예요. 대로변으로 다녀야죠. 자신감 있게. 내가 뭘 입었든, 내가 동대문에서 3,000원짜리 티를 입었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누군지 아시죠? 싸이. 네, 싸이입니다. 우리 이 싸이 군은 사실 자랑할 게 그렇게까지, 뭐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자랑할 것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눈이 큰가요? 아니죠. 배가 없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날씬한 것도 아니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심지어 땀도 많이 나죠. 그래서 되게 비호감이 넣던데 그것도 재밌게 했지만 근데 이분 이번에 이 뭐죠? 이 노래 제목이? 네, 강남스타일 부르실 때 이 멋진 수트를 입고 나오셨어요. 정말 고가이실 것 같아요. 딱 봐도 이런 고가의 옷을 입고 이런 저렴한 춤을 소화하시는 이 멋진 이 싸이가 바로 도대체 뭘 믿고 자신감이 저렇게 있나. 하지만 이 싸이의 스타일의 완성은 자신감입니다. 이분이 자신감 있게 이 스타일을 소화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재밌잖아. 뭐지? 저 사람 뭐지? 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정말 앞으로 스타일을 완성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세 가지를 볼게요. 바로 TPO입니다.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래서 자기 장소와 시간 그리고 목적에 맞춰서 옷을 스타일링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빨간색 티셔츠로 브랜딩을 하겠다. 나의 뭐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사용하겠다 하더라도 장례식 갈 때 입고 가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핏입니다. 어떤 옷을 입든지 자기의 사이즈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사이즈를 확실하게 알고 이제 옷을 구매해야지 자신의 옷의 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애티튜드입니다.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품이 있지만 품이 있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당당하고 겸손하고 또 걸음걸이조차도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매력 있습니다. 이런 매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옷 스타일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요즘 힐링이 너무나 붐이죠. 힐링 하는데 사실 힐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긁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힐링 자체는 우리에게 그냥 잠깐의 그냥 해소를 줄 뿐이지 더욱더 갈증을 불러일으키죠. 이런 힐링에 대한 부분들에서 힐링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발산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힐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의지하지도 누군가의 비난에 약해지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무관심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대는 그대 이름 스스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 이름 석자가 그대 인생의 명품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라는 브랜드가 빛나는 시간 스타일 와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